그럼 우리가 너의 연놈을 놔주면 입을 다물겠느냐? 물론이다. 약조를 지키겠느냐? 그래, 약조를 지킨다. 어서 창을 거두고 우리를 풀어다오. 너희들 남시 3인소장 사건의 범인들이 정말 아니냐? 절대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풀어다오. 그래, 좋다. 그럼 내년은 내 부하에게도 엉덩장을 내밀었느냐? 그것도 사내다. 그놈이 왜 순순히 물러갔다고 생각하느냐? 알았다. 너희들을 풀어줄 경우 내 부하놈의 입을 막아야 한다. 다행이다. 만일에 그러지 않았다면 수고스럽겠지만 너희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 놈에게도 다짐을 받아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걱정하지 마라. 놈은 지금쯤 쓰러져 잠을 자고 싶을 것이다. 자, 나는 가겠다. 어서 저기 저 선비를 나에게로 보내라. 그리고 너희는 갈 길로 가거라. 우리들을 못 맞는 셈 치면 되지 않겠느냐? 알았다. 꼭 약조를 지켜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죽음으로써 맹세한다. 우리는 절대 그런 범인이 아니다. 좋다. 기다리고 있거라. 곧 저기 선비놈을 내년에게 보내겠다. 벨장이란 놈은 어슬렁거리면서 할 일 없이 긴 창을 꼬나지고 졸병과 정우가 기다리고 있는 데로 갔다. 놈은 조그만 도랑을 휙 뛰어넘을 때 왠지 모르게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생각을 했다. 얼마 후에 정우가 방앗간으로 왔다. 나리 무사하신지요? 그래, 나는 괜찮다. 그래, 을련이가 무슨 재주를 피워서 저놈들의 소나기에서 나를 풀어줬는고? 네, 무슨 재주는 그냥 사정을 했사옵니다요. 우리가 붙잡혀가서 문조를 받을 경우를 가정해 보았습니다요. 여간한 사람이 아니면 관가의 문조를 견디기 어렵다고 하옵니다. 그래서 소녀는 다만 죽을 셈치고 읍소했사옵니다요. 몇 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난 소첩이 아니옵니까요? 을련이는 엄만달의 딸이었는데 만달이 자신이 남시연안의 어부로서 일손을 놓고 있었다. 추러자금이 없어서였다. 못에 나가 낚시질하는 식으로 바다의 연안에 나가 고기를 조금씩 잡아서는 큰돈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을련이는 갯벌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조개도 캐고 각종 어물들도 잡으면서 집안 사람들의 호구를 도와왔다. 그런 과정에서 그녀는 억세어져 갔고 사내를 알아갔던 것이다. 그런 아주 척박한 성장 생활이었거니 이번처럼 위험한 때에 몇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일을 했구나. 나도 참으로 묘책이 떠오르지 않아서 난감했느니라. 나리와 셋내가 관하로 잡혀 들어가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사옵니다요. 끌려 들어가 주리를 틀리게 되면 무슨 수로 실토를 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요? 옳은 판단이다. 명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살고 보아야 한다. 나리, 정말 옳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요. 셋내는 이렇게 남자처럼 뛰어다니다가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었사옵니다요. 아마 규방이나 안방에 갇혀 있었으면 은장도라도 물고 자결했을 것이옵니다요. 조선의 여자들도 깨어나고 있구나. 황공하옵니다, 나리. 인연이 왕가놈한테 끌려가 심양에서 색주가에 넘겨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눈에서 불이 타올랐습니다요. 사람이 죽으려면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요. 대단한 일이다. 그런 말이다. 우리는 어서 정체를 감추어야 한다. 백마산성으로 들어가 숨어 있다가 어두워지면 내려와야 하고 그리고 위화도로 가서 자식이를 만나 어서 대피하도록 해야 하느니라. 아주 형편이 어렵게 되었다. 이럴 때는 숨어서 지내는 것이 상책이니라. 나리, 그러면 나리께서 만나기로 했다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냐. 나는 그들이 의주로 들어오는 길목에 나가 지키다가 만나서 데리고 오려고 한다. 그들이 당도하기는 아직 날짜가 조금 이르다.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만 않으면 일 없다. 관아의 기찰이 그렇게 삼엄한 것 같아도 관교와 군기가 해이어져서 실속은 그렇지가 않으니라. 우리들이 풀려나는 것을 보아라.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 역시 조금은. 그야 감독관청이 있으니까 그런 척은 하겠지.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경계태세는 풀려버릴 것이다. 평양에서 왔다는 기찰군가는 곧 철수할 것이다. 그러면 수배는 풀리고 잊어버릴 것이다. 나라의 인심이 이렇게 흉흉하고 군기와 관기가 허물어졌으니 머신들 제대로 되는 것이 있겠느냐. 우선은 이 서슬을 피해야 하느니라. 자, 어서 성문을 멀리하자. 자, 저기 고진강을 건너 백마산성으로 가자꾸나. 네. 그들은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피하고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걸었다. 혹시나 포졸들을 만날까 봐서였다. 을련이는 아무래도 정우가 거북스러운 듯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왔다. 나리, 말해보아라. 고진강 나루에 가면 틀림없이 기찰포졸이 있을 텐데요. 오늘이 오목 장날이니까요. 아침나절에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해가 중천에 솟았으니 나타났을지도 모르지. 들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나루터로 접근하지 말고 강을 건너는 수밖에 없사옵니다요. 그러면 나룻배가 없지 않느냐? 저기 저 강이 고진강이라면 결코 넓지가 않습니다요. 목이 가는 데를 골라서 헤엄을 쳐 건너는 수밖에 없사옵니다요. 헤엄을 쳐? 그러므십시오. 을련이가 헤엄을 칠 수 있느냐? 친정아버지가 고기잡이시라 일찍부터 헤엄을 배웠습니다요. 심리는 어떠하오신지? 기특한지고 조선이 변하고 있구나. 나는 내 자신이 어부였다. 그것도 큰 어부였는지라 헤엄에는 조금도 같은 사람이다. 정호는 길을 걸으면서도 의주고을 외곽의 지형과 지세를 살폈다. 그리고 고진강의 유속과 그 연안의 지형을 살피고 꼼꼼히 기억했다. 그는 어디든 자리를 잡고 앉으면 지금 자신이 관찰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나마 지도를 그리고 지형과 지세를 기재했다. 그는 백마산성으로 들어가 이 작업을 할 작정이었다. 의주고을의 배면 지형이 샅샅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런 일 없이 강가에 이르렀다. 그럼 을련이는 여기가 목이 짧으니 건너보아라. 나는 내가 건너고 나서 저리로 가서 건너겠다. 조심해야 하느니라. 목이 짧은 이만큼 물살이 세찰 수도 있다. 걱정 마옵소서. 을련이는 옷을 입은 채로 강으로 뛰어들었다. 과연 그녀는 대단한 수영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정우는 을련이가 헤엄쳐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문득 지난 왕자를 생각했다. 그녀 역시 가녀린 규수답지 않게 씩씩하고 활기찼으며 각종 무예에 능했다. 그녀는 과연 번개와 대지와 함께 지리산을 떠나 회령 쪽으로 오고 있을까? 그것은 참으로 기약 없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이나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땅. 자신의 조상이 대대손손 살아왔고 또 자신의 자손이 대대손손 살아갈 바로 나의 땅을 돌아다니기가 어째 이렇게 힘이 드는가. 이 길고 긴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어째서 이렇게도 하나같이 어렵고 억울하기만 한가. 정우는 을련이가 강을 건너는 모습을 가슴 조이며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처연한 생각이 들었다. 저 자식과 노모를 버려두고 이 끝도 없는 여정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가슴이 돌처럼 굳어져 오는 것을 느꼈다. 사나이 한번 뜻을 세웠으니 조지일관하리라 굳게 마음을 다졌다. 고진강에 몸을 띄어보니 강물의 유속이 여간하지 않았다. 고진강은 청북정맥의 가파른 경사를 타고 압록강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강이나 낙동강처럼 완만한 흐름으로 들판을 흘러가는 것이 아니었다. 정호는 을련이의 수영 실력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신의 힘으로도 물살에 몸이 휙휙 돌아갔다. 가녀린 여자의 몸으로 이 물살을 이기고 거뜬히 헤엄쳐 건너갔다니 그는 여자의 가능성에 다시 한번 경의의 마음을 가졌다. 정호 자신
여자는 그저 아이 낳고 밥하고 길쌈이나 하는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여자는 하는 일이 아니할 수 있는 일이 남자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만 같이 느껴져 왔다. 그는 어쩌면 진한 낭자가 무사히 회령고을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이었다. 을련이는 얼마 전에 두 보조를 쫓고 나서 사람이 죽으려 들면 못할 짓이 없다고 했다. 사람. 그렇다. 여자도 사람이다. 남자와 똑같은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네는 오랜 세월 동안 여자를 무슨 별종의 사람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강을 건너가 보니 을련이가 모래바닥에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다. 역시 힘이 붙이는 모양이었다. 아니, 너무 힘이 들었느냐? 아니옵니다. 다만 신혈이 좀 있어서. 그녀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정호는 그녀의 이마에 손바닥을 대어보고 맥을 짚어보았다. 신혈이 있었고 맥박이 약했다. 그게 나쁘지는 않구나. 조금 쉬도록 해라. 산성으로 올라가면 시원한 데가 있다. 거기서 조금 누워있거라. 산성 안에는 오물물이 좋으니 물을 마시고 또 요기를 좀 하거라. 내가 끼니를 지어보겠다. 정호는 을련이를 데리고 산성으로 올라갔다. 잡초가 키를 재면서 산성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순식간에 취사도구를 꺼내어 뜨거운 물을 끓이고 밥을 지어 을련에게 먹였다. 정호는 을련이가 두 보졸과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을련이는 지금까지 정호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했던 것이다. 그런 행동의 결과로 그녀는 지금 뻗어버린 것이다. 의석계나 읽은 정호가 그런 것 하나 짐작하지 못하겠는가? 인간의 몸이란 쇳덩어리나 바위가 아닌 것이다. 어떤 행동의 결과가 몸의 상태에 절대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녀는 자기의 몸을 타오르는 기름불 속에 집어던지는 각오로 내던졌던 것이다. 그것은 장렬한 자기 희생의 정신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정조의 상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남편 자식의 생명을 구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것은 중국 심양의 악질 차오 왕서방에게 팔려가려는 자기를 구해준 남편 자식이, 아니 동네 청년이었던 자식에 대한 결사적인 보훈의 행동이기도 했던 것이다. 아버지마저 자기의 인신매매를 허락한 상태였다고 하지 않았는가?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만큼 집안이 어렵지 않았는가? 정우는 성벽 및 그늘진 곳에 그녀를 눕히고 잠이 들도록 했다. 정우는 그녀의 급소 몇 군데를 지압해서 잠이 쉽게 오도록 신경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금방 잠이 들었다. 혼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는 새 색시가 이 무슨 봉변이란 말인가. 자신도 성벽에 몸을 기대고 잠시 눈을 붙였다. 그는 눈을 떴다. 신음소리가 들려서였다. 사람이 앓는 소리가 심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바로 저쯤 풀밭 위에서 잠들어 있는 을련이의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었다. 정우는 그녀의 이마와 목에서 아주 높은 신혈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의 맥박이 아주 떨어져 있음을 확인했다. 을련에게는 약재의 투여가 시급했다. 우선 신혈을 낮추고 맥을 좀 높여줘야만 했다. 벌써 주변에는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을련아,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네, 나리, 인연이 죄를 너무 지어서. 그런 생각하지 말거라. 내 덕택에 몇 사람이 목숨을 건졌느냐. 여기서 더 지체해서는 안 된다. 밤이 되면 기운이 내려간다. 어서 배로 가서 약재를 좀 다려 먹어야 한다. 나리, 인연이 죽더라도 남편 곁으로. 죽기는, 자 어서 가자. 걸을 수 없으면 내가 업어주겠다. 자, 내 등에 업혀라. 나리,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너를 용서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어서 일어나 업혀라. 날이 차가워져 오고 있다. 그럼 나리의 부찜은요? 그것은 내가 어디 좀 둘러매어라.
정우는 을련이를 업고 백마산성을 내려왔다. 어둠이 들어차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는 이제는 다시 이 백마산성을 찾아올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알 수 없는 회한에 빠졌다. 그는 다시금 고진강을 헤엄쳤다. 강물은 서늘했다. 그는 등에 을련이를 업었고 을련이는 정우의 보찜을 메었다. 정우는 강물 속에 똑바로 서서 헤엄을 쳤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병이었다. 이것은 헤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다. 강물 흘러가는 소리에 정우가 헤엄치는 소리가 어울렸다. 달도 가늘게 떠서 달빛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밤이었다. 을련이는 정우의 목줄기를 뒤에서 감싸 안았다. 나리가 너무나도 열심히 신 지도라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요? 그렇다. 지도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은 왜 그러합니까? 그것은 지도가 없으면 인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우는 헤엄을 치느라 숨이 차서 말을 잘 잇지 못했다. 더 말씀해 주옵소서. 그것은 나라가 백성을 잘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조정이 백성을 귀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는데 꼭 필요하다. 쇳내는 잘 알아듣지 못하겠사옵니다. 좋은 지도가 있어야 길을 낼 수 있고 여기저기를 연결할 수 있고 물산의 운반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백성들이 온 나라를 다니게 할 수 있고 아픈 자가 의원을 쉽게 찾아 나설 수 있고 배고픈 자가 땅을 찾아 나설 수 있고 배움에 목마른 자가 스승을 찾아 나설 수 있고 지아비를 잃은 자가 그를 찾아 나설 수 있고 진리에 목마른 자가 서책을 찾아 나설 수 있고 보부상의 장시를 쉽게 찾아 좋은 물산을 공급할 수 있으며 좋은 목재를 베어 집을 지을 수 있으며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으며 온 나라가 한 통속이 되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나 그러하옵니까요? 지도가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요. 내가 너희 두 사람에게 앞으로 더 많은 얘기를 해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어서 차식이에게 가자. 오늘 밤에는 의주성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의주성을 왼편으로 비껴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위화도로 가는 강변에 닿을 수 있다. 그래, 지금도 으슬으슬 추우냐? 네, 조금은. 남편 곁으로 가면 마음이 안정되어 회복이 빠를 것이다. 마침 조기판 돈이 있어 마을에서 쌀이나 보리쌀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어느 사이 압록강 연안에 이르렀다. 정우는 다시 한번 을련을 업고 강을 헤엄쳤다. 정우는 이곳이 처음이었으나 지리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각종 지지와 지도를 가지고 온 나라의 지리를 철저하게 연구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어떤 지방에 이르면 그 지방의 지리에 대하여 어떤 토박이보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는 도피나 도주에 남다른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날이 정확히 그 지점을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걱정하지 말거라. 나는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 바로 지도이고 지지이다. 그것에 차질이 생기면 곧바로 나의 지도와 지지가 엉터리라는 얘기가 된다. 신혈이 있으면 고개를 숙이고 있거라. 을련이는 정우에게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졌다. 그것은 결코 신혈 때문만은 아니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들은 정확하게 자기들이 떠났던 위화도의 바로 그 갈대숲 속에 와 있었던 것이다. 갈대 저쪽에는 배가 감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차식이가 얼른 보이지 않았다. 날이 이 사람이 어디로 갔지요? 글쎄다. 어디 좀 찾아보자꾸나. 어디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배가 저기에 저렇게 있을 턱이 없을 텐데요. 아마도 배는 우리를 위해 남겨놓고 혼자서 헤엄을 쳐서 도망을 친 것이나 아닐지. 날이 도망을 쳤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글쎄, 차식이는 이곳 지리에 워낙 밝기 때문에 어딘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서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기 갈대숲으로 가서 너는 좀 쉬거라.
내가 좀 돌아보고 오겠다. 정호는 섬을 돌아보러 떠났다. 그는 차식이가 여기에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다. 위화도만 하더라도 대단히 위험한 곳이다. 그렇게 의슥한 곳이 별로 없는 것이다. 정호는 어쩌면 차식이가 중국 땅으로 건너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약간의 돈을 몸에 지니고 있는 차식이는 이곳 사정이 밝기 때문에 국경을 지키는 천국 관원들을 잘 구워 삶아 자신의 도피로를 열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정호는 주변에서 차식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별 수 없이 위화도를 한 바퀴 돌았다. 그러나 역시 그는 차식의 어떤 흔적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가 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보니 을련이는 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갈대밭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을련이를 간호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들은 뭐니 해도 자신이 주례를 서서 혼례식을 올리는 사람들이 아닌가. 자신은 이들이 무사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볼 책임이 있었다. 정호는 약재를 다리고 저녁을 지었다. 을련이는 몸살을 앓고 있었다. 심신을 안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긴했다. 강물 흘러가는 소리가 귀를 먹게 했다. 그는 부싯돌을 부딪혀 불을 일으켰으나 갈대에 옮겨 붙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을 했다. 그리고 불빛이 멀리 번져나가지 않도록 했다. 그는 뱃전에 불을 일구어 옷가지들로 그것을 가렸던 것이다. 정호는 을련이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 그는 그녀를 치료하면서 자꾸만 생각으로 빠져드는 자신을 느꼈다. 자신은 왜 땅을 찾아, 땅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 이 고난의 여정을 지속하고 있는가? 그것은 곧 그 땅 위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리움 탓이 아니겠는가? 사람이 없는 땅, 사람과 아무런 관련도 맺고 있지 않는 땅이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무인도라고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위인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탐험가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겠는가. 을련아, 이제 좀 편히 쉬거라. 그러면 몸이 회복될 것이다. 나는 인근의 섬들을 돌아보고 오겠다. 내 생각으로는 차식이가 여기 의주 앞 압록강 하구에 흩어져 있는 18개의 섬들 중에서 자기가 자신있게 숨을 수 있는 섬을 골라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가 이 섬들을 돌아보고 오겠다. 나리, 그럼 배를 타고 돌아보실 작정이십니까? 아니다. 경계가 엄해서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나는 수영을 해서 돌아보겠다. 너무나 힘드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것만이 안전하다. 혹시 술라병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물속으로 숨을 수 있지 않느냐? 물에는 자신이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섬들만 돌아보고 오시겠사온지요? 그래, 혹시 섬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옥강성터나 청성진까지 가볼 작정이다. 일단 차식이를 찾아야 한다. 만에 일이라도 차식이가 관졸들에게 붙잡히기라도 했으면 어서 손을 써야 한다. 정식으로 의주부에 발고되면 구해내기 어려워진다. 여기 배가 무사하게 있는 것으로 보아 무슨 변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옵니다만, 그러니 여기 이 자리에 불꽃이나 연기를 피어 올리지 말고 잘 쉬고 있거라. 내가 급히 다녀오마. 다녀옵소서. 쇠뇌는 오직 나리와 서방의 안전만을 비울 뿐입니다. 을련이는 적삼귀로 눈물을 찍어냈다. 정호는 가까이 있는 난자들을 향해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그는 짙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천천히 헤엄쳐 나아갔다. 난자도는 중국 쪽으로 붙어있고 조선 쪽으로는 점동도가 있다. 그러니까 의주성 맞은편에는 점동도가 위치하고 있다. 이 두 섬의 가운데쯤이 중강이다. 여기에 중강계시, 중강후시가 잘 발달된 적이 있었다. 이 국제무역지는 책문으로
그것이 옮겨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의 조정이 공인한 유일한 대청 무역지였던 것이다. 그는 이 두 섬을 답사했지만 갈대숲만 무성할 뿐 인적이 끊어져 있었다. 그러나 역시 이 두 섬은 의주에서 전국으로 넘어가는 바로 통로인 것이다. 그래서 역시 관졸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을 했다. 섬의 여기저기에는 조그마한 진보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조선 팔도에서 진보가 가장 많은 도는 역시 여기 평안도이다. 진보란 원래가 평안도와 함경도에만 있는 군사시설이다. 국경을 수비하기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에 설치했던 군사시설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후에 경상도와 전라도에도 설치되게 되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진보는 주로 외국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우가 조사한 바로는 진보는 평안도에 57개, 함경도에 41개, 경상도에 30개, 전라도에 28개, 경기도에 27개, 황해도에 14개, 충청도에 5개, 강원도에 2개, 한양에 3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진보란 군사시설로서 아무래도 하나의 고을성이나 그것의 외성인 산성과는 다르다. 그것은 군사 진영을 말한다. 돌과 흙으로 쌓은 군사의 조그만 진영인 것이다. 그는 난자도와 잠동도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어적도와 승가도까지 올라가 보았다. 그러나 역시 그는 자식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는 기왕에 나선 김에 소구리도와 대구리도도 다뤄보았다. 그러나 역시 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캄캄한 밤이었으나 강을 건너 요동으로 가는 바지저고리 입은 조선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한결같이 야간 도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잘 가셔서 잘 사시구려. 강을 헤엄치면서 정우는 떠나는 사람들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그냥 기약 없이 떠나는 거요.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노를 저으면서 정우에게 힘없이 대답했다. 토지를 얻어붙이기에는 요동보다 간도가 더 좋을 거에다. 우리도 그런 소리는 들었소이다. 그러나 일단 넘어가 놓고 보는 거요. 압록강의 북변을 타고 동진하려 하오이다. 연길이나 훈춘까지. 잘들 가시오. 잘들 계시오. 떠나는 사람들과 머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힘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시오. 강한 진보의 수졸들이 쫙 깔렸으니 조심하시구려. 그래서 이렇게 야간 도주를 하는 것이 아니오. 감사하에다. 정우는 제법 이들 도망자들의 길잡이 구실까지 했다.